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심장이 멎는 듯한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던 온라인 테스트의 그 한 줄 최악의 연인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창백한 미소가 내 가슴을 다시 울리는 걸까? 지은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8살의 그녀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회사 동료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 겨우 30분. 복도는 소독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은은 손에 쥔 커피잔을 꽉 움켜쥐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하필 오늘일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불과 한 달 전, 그녀는 온라인 심리 테스트 사이트에 접속해 무심코 적었던 그 문장. 당신의 최악의 연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배신하고 떠난, 나를 망가뜨린 사람이. 그 테스트 결과는 재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최악의 연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이미 다가온 건지도 모른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수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수아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26살의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꿈을 키워가던 소녀였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그녀의 몸은 이상했다. 피로가 쌓이고 호흡이 가빠지더니 결국 의사가 심장 판막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가족은 멀리 지방에 살았고 친구들은 바빴다. 홀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순간 그녀는 후회로 가득 찼다. 지은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들의 만남은 2달 전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시작됐다. 지은은 작업 중 피로를 풀기 위해 라떼를 주문하러 갔고 수아가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오늘은 특별히 달콤하게 해줄게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 미소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곧이어 데이트가 이어졌고 그들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연인이 됐다. 지은은 수아의 부드러운 손길에 위로를 받았고 수아는 지은의 강인함에 기대었다. 한국 사회에서 숨겨진 사랑, 레즈비언 커플로서의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뜨거웠다.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털어놓기 어려운 비밀.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아의 비밀이 드러난 건 그들의 3번째 기념일 밤이었다. 지은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며 수아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엄마, 나 아직도 그 애 생각나.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수아는 전화로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다. 지은은 문틈으로 그녀의 눈물을 봤다. 수아는 가족의 기대 결혼, 안정된 삶에 짓눌려 있었다. 나는 여자랑 사귀는 게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그 말은 지은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은은 도망쳤다.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다. 수아의 메시지, 통화 시도, 모든 게 무시됐다. 지은은 온라인 테스트에 그 분노를 쏟아냈다. 최악의 연인, 나를 버리고 가족의 꼭두각시가 된 사람. 테스트 결과는 당신은 상처받았지만 치유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를 증오했다. 아니, 증오하려 애썼다. 병원 복도에서 지은은 벤치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동료의 병실 번호를 물어보다 우연히 들은 이름, 수아의 이름이 적힌 차트.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설마 그 수아,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췄다.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하필 이 병원? 지은의 마음은 갈등으로 소용돌이쳤다. 들어가서 소리치고 싶은 충동,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아가 나왔다. 병복을 입은 그녀는 창백했지만 여전한 그 미소. 아, 지은 언니?
수아의 눈이 커졌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너 왜 여기?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언니, 미안해. 나 아파서. 심장이 이상해졌어. 그녀의 손이 떨리며 지은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증오가 녹아내리는 기분. 최악의 연인이라는 단어가 헛소리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그날 내가 한 말 다 거짓이었어.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야 했어? 하지만 언니를 사랑했어. 정말로.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사랑. 그럼 왜 떠났어? 왜 나버렸어? 수아의 눈물이 떨어졌다. 두려웠어.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사회가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 나 약해서 미안해.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 자신도 그 두려움을 알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항상 위태로웠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그 테스트 봤어? 내가 너한테 최악이라고 썼어. 수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테스트. 아,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봤어. 비슷한 거. 언니가 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수아의 병세를 듣고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고 수아는 홀로 버티고 있었다. 돈이 없어. 가족한테 말 못해. 나 레즈비언이라서. 더. 지은의 마음이 무너졌다. 증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연민과 사랑의 잔재. 나 도와줄게. 내 수술. 수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그쳤고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수아와의 재회는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한국의 거대한 도시 속에서 두 여자의 작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은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아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그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출근 준비를 하다 포기하고 대신 수아의 병실로 갔다.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라떼를 들고 이게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유문을 열자 수아가 미소 지었다. 언니 왔어. 그들은 병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수아가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지방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다름을 느꼈다. 학교에서 여자아이들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공포에 떨었다. 엄마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하셨어.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나 버릴까 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서울로 상경의 자유를 꿈꿨지만 가족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도 그래? 아빠가 알면 끊을 거야.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웃음도 터뜨렸다. 수아의 유머러스한 카페 에피소드, 지은의 디자인 작업 중 재미있는 실수. 기억나. 우리 첫 데이트 때 내가 커피 엎지른 거? 지은이 웃었다. 수아가 장난스럽게 팔을 툭 쳤다. 언니 탓이야. 너무 멋져서 손이 떨렸어.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눈빛이 얽히고 손이 스쳤다. 지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수아, 나 아직도. 하지만 문득 의사의 발소리가 들렸다. 김수아 씨, 수술 일정 확인하러 왔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네, 곧 수술이요. 지은은 불안해졌다. 의사가 설명했다. 판막 교체 수술입니다.
성공률은 높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요. 비용도 수아가 시선을 피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제가 도울게요. 내 통장에서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언니. 내가 왜? 퇴원 준비 중 지은은 수아의 가족을 알게 됐다. 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오기로 했다. 엄마가 알면 우리 일 알게 돼? 수아가 걱정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직접 말할게. 나랑 같이 그날 저녁 수아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여성, 전형적인 한국 주부 차림. 수아야, 엄마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 소개했다. 저는 수아 친구예요. 지은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의심스럽게 봤다. 친구. 수아가 왜 이런 얘기 안 했지? 수아가 떨며 말했다. 엄마 나 아픈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는 제 연인이에요. 우리는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그게 무슨 수아야? 너 미쳤어. 소란이 병실을 채웠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런 게 한국에서 어떻게 돼? 너 인생 망칠 거야. 수아가 울었다. 엄마, 사랑이잖아. 나 행복해. 지은은 가슴이 미어왔다. 어머니,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수아를 지킬게요. 긴 침묵 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일단 수술부터. 나중에 얘기하자. 그건 작은 승리였다. 수술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수아를 돌려줘. 시간이 흘렀다. 의사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지은의 눈물이 터졌다. 병실로 달려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사라져서. 회복 기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재건됐다. 지은은 매일 병문을 찾아 책 읽어주고 산책 동행했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병원 정원을 스쳤다. 언니,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수아가 물었다. 지은이 미소 지었다. 이미 하고 있잖아. 키스가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수아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진지한 대화. 너희들 진심이야? 지은이 말했다. 내 수아를 행복하게 할게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수아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하지만 조심해. 세상이 쉽지 않아. 그 포옹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수아의 퇴원 후 그들은 지은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서울의 한강뷰가 보이는 20평대 원룸. 여기서 같이 살아볼까? 지은이 제안했다. 수아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랑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수아의 건강은 여전히 약했고 카페 일은 무리였다. 지은은 디자인 프리랜서를 더 받아 밤늦게까지 일했다. 괜찮아, 언니. 나도 곧 일할게. 수아가 위로했지만 지은의 피로는 쌓였다. 한 저녁, 지은이 지쳐 돌아오자 수아가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집밥의 따뜻함. 언니, 피곤할 텐데 미안해. 지은이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있어서 버텨. 그 밤, 그들은 소파에 기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가 말했다. 나 병원에서 언니 만난 게 운명 같아. 그 테스트 나도 썼어. 최고의 연인으로 언니 이름. 지은이 웃었다. 정말. 나 바보같이 최악이라고. 웃음 속에 키스가 깊어졌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불타올랐다. 몸과 마음이 얽히는 밤, 한국의 좁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문제가 터졌다.
수아의 전 친구가 카페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수아가 여자랑 사귀대. 게일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수아의 어머니에게까지 갔다. 전화가 왔다. 수아야, 이게 뭐야? 이웃들이 뭐래? 수아는 울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이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같이 대처하자. 도망치지 마. 그들은 결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한국의 LGBT 지원 그룹 레인보우 코리아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저희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사랑이 이겨요. 한 언니의 말이 위로가 됐다. 드라머는 절정에 달했다. 수아의 전 연인 남자 지 나타났다. 과거에 수아를 좋아했던 사람. 수아, 너 아직도 그 여자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던 그는 수아를 붙잡았다. 지은이 목격했다. 놔. 수아는 내 사람이야. 싸움이 벌어질 뻔했다. 수아가 소리쳤다. 그만해. 나 지은 언니 사랑해. 경찰이 오기 직전 그는 물러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수아가 트라우마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니, 나 무서워.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지은은 밤새 안아주며 노래를 불렀다. 한국 가요. 사랑은 아프지만 그 노래처럼.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산책 갔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 언니, 나 제안할 게 있어? 수아가 손에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 우리 약속하자. 평생 같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응사랑의 그 키스는 눈송이 속에서 영원해 보였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수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너희들 결혼은 못해. 법도 안 돼? 지은이 말했다. 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긴 설득 끝에 어머니가 한 발 물러섰다. 수아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숨겨서 살아 이 작은 승리. 봄이 오고 수아는 건강을 회복했다. 새 카페에서 일 시작. 지은의 디자인 스튜디오도 성장했다. 그들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손잡고 걸었다. 최악의 연인이 최고가 됐네. 지은이 속삭였다. 수아가 웃었다. 응, 병원에서 다시 만난 기적. 여름 더위가 서울을 휘감던 무렵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은의 가족 모임. 올해는 집에 와라. 아버지의 전화. 지은은 수아와 상의했다. 가지마. 위험해. 하지만 지은은 결심했다. 솔직히 살아야 해. 우리 사랑 숨길 수 없어. 지방으로 내려간 지은은 가족 식탁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 나 여자랑 사귀어요. 수아라고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미쳤어. 이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가 울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밤새 싸움. 다음 날 아버지가 말했다. 나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수아가 안아주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우리 선택이야. 그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더 강해졌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지지받았다. 가족은 시간이 걸려요. 포기 마세요. 친구들의 말. 수아가 지은을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다. 언니, 우리 새 출발. 케이크에 영원한 연인 쓰여 있었다. 가을, 그들은 첫 공동 작업을 했다. 지은의 디자인에 수아의 카페 컨셉. 작은 LGBT 친화 카페 오픈. 꿈과 함께 만들자. 투자 모집 시작. 어려움 많았지만 열정으로 버텼다.
겨울, 크리스마스 다시. 이번엔 가족 초대. 지은의 어머니가 먼저 왔다. 수아 씨 예쁜의 어색한 미소. 수아의 어머니도. 우리 딸들 잘 부탁해. 두 가족의 만남. 눈물이, 웃음이 섞였다. 인생 짧아.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들의 말. 새해, 카페 오픈. 레인보우 브루 지름. 손님들로 북적. 그날 밤, 지붕 위에서. 최악에서 최고로. 지은이 말했다. 수아가 키스. 영원히. 하지만 마지막 드라머. 옛 소문이 다시. 언론의 기사. 레즈비언 커플의 도전 혐오 댓글 쇄도. 위협 전화. 그만둬. 지은과 수아는 두려웠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모였다. 시위, 지지 캠페인. 사랑은 평등해요. 그 폭풍 후, 평화. 가족들이 지지했다. 아버지가 편지. 미안했다. 사랑해라. 결말은 행복. 결혼식 비슷한 서약식. 친구들 축하. 더 엔드가 아니라 시작이었다.